자, 이번 시간에는 PN 접합 공핍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PN 접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자가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도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오드라는 이제 소자에서 이제 발전되어 갖고 나오는 게 이제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이 두 개를 서로 이 접합을 해서 만드는 게 다이오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이오드를 이제 두 개를 붙인 거. 그래서 실제 두 개를 붙인 건 아니고요. PNP 이렇게 이제 접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NPN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이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제 접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접합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반도체의 이제 주요 소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접합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실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지는 층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핍층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이제 디플리션 레이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플리션이라고 하면은 굳이 한국말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뭐지? 고갈, 뭐 소멸, 뭔가 없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자에 이 공핍이라는 말도 굳이 이제 정의를 따지자면은 뭐 뭔가가 이제 모자란다, 있어야 할 게 이제 없어지거나 모자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공핍이라는 이제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사라지느냐? 네. 그 이제 원리를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P형 반도체에서는 전류를 운반을 하는 캐리어가 이제 뭐라고 했죠? 네. 여기서는 이제 전공입니다. N형에서는 전자가 되죠. 운반을 하는 매개체가. 그래서 이 캐리어가 이제 각각 전공인 P형과 자유전자 N형 이 반도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접합을 하면 그걸 갖다 이제 보통 PN 접합이라고 하죠. 그 면에서 접합 면에서 이 공핍층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각 캐리어가 이제 반대편으로 확성과 결합을 하면서 캐리어가 이제 소멸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P형 반도체 영역에서 볼까요? 이 그림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자, P형입니다. P형은 이제 기존에 이제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사족이 이제 이런 단단한 이제 공유 결합 기억나시죠? 공유 결합에서 이제 어떤 불순물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P 타입으로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삼족 원소 이제 붕소 같은 거, 붕소가 이제 여기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공유 결합이 단단하게 이어지지가 못하고 삼족이니까 최외곽 전자가 당연히 3개죠. 3개니까는 기존에 이제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은 4개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전자가 하나가 비게 됩니다. 그게 전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삼족과의 이제 결합에서는 중간에 전공이 이렇게 비게 돼요. 그럼 반대로 N타입에서는 N타입은 이제 5족이기 때문에 그죠? 5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 공유 결합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이제 뭐 N타입으로 해서 뭐 인이라든가 뭐 비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전자가 하나가 남게 되거든요. 네, 잉여 전자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타입 반도체 내에는 전자가 남아 돌게 되고요. 그리고 P타입에는 전공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를 이제 서로 붙여놨기 때문에 붙여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당연히 남아도는 전자가 전공의 위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쪽에 가서 구멍을 메꿔주는 그렇게 해서 서로 탈출을 해서 바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자가 밀어내고 뭐 밀어내고 해가지고서 여기 채워지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사족과 오족의 결합에서는 여기 그 전하의 특성으로 보면은 중성이에요, 중성.
그죠? 당연히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이 이렇게 맞춰놨는데, 근데 여기서 전자 하나가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전자가 빠지게 되면은 특성이 어떻게 변하죠? 당연히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P타입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중성인 상태였었는데 양성자하고 이제 전자의 개수가 이제 맞으니까, 근데 거기에 멀쩡하게 전자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진 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성이었던 P타입은 마이너스 네거티브의 이제 성격을 이제 띠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쭉 변화가 되면은 N타입 같은 경우는 양이온 플러스의 이제 극성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P타입 같은 경우는 음이온. 왜냐하면은 중성의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음이온의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원자를 갖다가 이제 보통 뭔가를 기부했다. 전자를 이제 기부를 했잖아요.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원소를 이제 도너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뭔가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억셉터 이런 명칭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의 그런 이제 극성을 이제 갖게 된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공핍층이 이제 변화를 하게 돼요.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N타입하고 P타입하고를 이제 붙여놓게 되면 여기 접합면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핍층이 되거든요. 공핍층.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한꺼번에 이제 다 변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이 공핍층 같은 경우는 기존의 N타입하고 이제 P타입이 있으면은 N타입은 전자를 줬죠. 여기는 전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P타입 같은 경우는 전공이 있었는데 여기서 전자를 이제 받아서 전자가 되죠. 그래서 P타입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게 되고, N타입은 기본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에는 이쪽은 다 전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표시를 하면. 그리고 이쪽에는 남아도는 전자가 있고요. 여기는 전자가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지고 채워주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자가 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확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P타입은 N타입 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그리고 N타입은 P타입 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확산 에너지입니다. 확산 에너지. 그래서 N타입에 있는 전자는 P타입 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그리고 P타입 쪽에 있는 전공은 전자를 찾아서 N타입 쪽으로 이렇게 막 몰려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극성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극성? 극성은 N타입이 플러스로 바뀌고요. P타입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P타입은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공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성질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N타입 같은 경우는 남아도는 게 이제 전자라서 이제 마이너스인데, 확산과는 이제 반대로 왜냐하면은 여기 N타입에 있는 전자인데 이 영역 자체가 플러스의 극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다가도 이쪽 전자를 내주면서 이 공핍층의 N타입이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전개 에너지는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되게 돼요. 그래서 P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되는 거하고 이제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이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건너가려던 이제 전공에 이제 대비해서 돌아보니까 우리 쪽이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었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의 전기 에너지가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확산과도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전자도 이제 건너가서 전공하고 이제 합치려고 봤는데
이 전자가 떠나오면서 이 공핍층에 있는 영역이 플러스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P타입 쪽으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시 우리 쪽이 플러스로 바뀌었네. 그래서 전자가 전기 에너지 상으로는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래서 확산의 입장에서는 전공을 찾아서 뭐 N타입의 입장에서는 전공을 찾아서 건너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 쪽에 전극은 이제 플러스가 돼서 전기 에너지는 이제 반대쪽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최초에는 이제 확산의 이제 형태를 띠고서 막 서로 이제 건너갔었는데 이게 일정 이상 건너가서 이제 합쳐지다 보면은 자기의 극성이 이제 반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산과는 반대로 전개가 형성이 돼서 오히려 자기 쪽으로 이제 되돌아가려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지나게 보면은 이제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확산을 하려다가도 우리 쪽이 전극이 바뀌었네.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상향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힘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면서 평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공핍층이 무한대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초반에는 이렇게 막 확장이 되려다가도 요 전기 에너지 여기에 따라서 일정 영역 이상에서는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머무르는 이런 평형의 상태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전위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략 뭐 순방향으로 뭐 0.6에서 0.7V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핍층을 넘어가지고 이걸 키워서 넘어서 전류가 이제 흐르려고 하면은 이 평형을 이루는 요 전기 에너지 이상을 줘야 서로 이제 상대편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전위 장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하는 요 힘에 따른 이제 전류를 갖다가 보통 디퓨전 전류, 확산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핍층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평형 상태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반대 방향의 전기 에너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드리프트 전류, 드리프트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쪽으로 행성 이후에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제 자기 자신의 방향으로 캐리어가 이제 반대로 끌려가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이오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트랜지스터에서는 소스하고 이제 드레인, 이제 게이트가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실리콘 웨이퍼는 이제 P타입의 불순물을 넣어서 여기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여기가 이제 웨이퍼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웨이퍼는 이제 P타입이고 여기는 P타입이고 전극에 해당하는 소스하고 드레인은 N타입으로 불순물을 이제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N과 P, 여기서도 N과 P. 그래서 요걸 이제 도식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게 N과 P가 합쳐져 갖고 공핍층이 형성이 되고 또 P와 N이 합쳐져서 중간에 PN 타입의 공핍층이 형성이 되면서 서로 전자와 전공이 상호 이동을 하는 그런 공핍층의 이제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